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예방 TV입니다. 사기죄, 감옥 살아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달라지는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 만에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서 내년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양형 강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범죄의 형량 기준을 높이도록 했는데 전세 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중 금액이 50억에 300억 원, 일반 사기 중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존 징역 11년에서 13년에서 1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사기 금액이 300억을 넘는 조직적 사기는 특별 조정을 거쳐 최대 무기징역까지 엄벌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했으나 지난해 11월 시행된 형법보다 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을 반영해 전기통신사기죄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형법 사기죄 조항은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고 양형기준 역시 2011년 만든 것을 여태껏 적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대법원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기죄는 감옥 살아도 남는 장사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사기죄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다. 사기 범죄는 연간 30만 건의 피해액이 30조 원을 달하는 중대 범죄 유형이다.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제적 살인죄다. 형량 상향뿐만 아니라 처벌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사기 예방을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가 55세 이상일 때는 최대 10년을 가중하고 의료지원비를 노린 보이스피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종신형까지 내리는 등 촘촘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사법장치를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